네, 어, 오늘이죠. 내가 지금 방송을 올리면. 오늘, 이제 그 JTBC의 뉴스룸에 손석희 앵커, 네, 보도국장, 이게 사장이었지만 승진을 한, 네, 대표이사로 승진을 한, 손석희 앵커가 이제 복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복귀하는 날,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국 그 장관님 청문회 이후로 참, 어, 오히려 MBC, 예전에 MBC와 다른 그런 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녹취록도, 완전한 투명한 녹취록이 아니라 거의 여론을 조작하다시피의 녹취록을 올렸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그 내용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의 말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기존에 그 손석희 앵커의 표정이 아니라는 그런 이제 미시 USA나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저도 봤을 때 뭔가 약간 표정이 어두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런 왜 손석희가 왜 이렇게 달라졌나.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에서나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분석해서 하신 것도 있고 그런 걸 한번 보면서 거기서 저는 약간의 그 열쇠를 조금 찾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저는 예전, 어, 손석희 앵커, 손석희 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우선 요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모든 우리 국민들은 당시 국정농단을 그 당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어 물론 이제 최순실의 그런 그 최순실의 존재와 그리고 이제 그 국정농단에 대한 그런 사건이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뭔가 약간 큰 폭발력을 지닌 그 아이템이 바로 태블릿이었죠. 네, 그 태블릿 사건을 이제 JTBC 뉴스룸에서 먼저 보도를 하면서 어 이제 JTBC의 역량이 확 발휘가 되었고 그때부터 시청률을 또 엄청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제 깨어있는 언론사로 많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촛불을 움직이게 한 힘이 되기도 하였고 또 대한민국의 언론인 중에서 이제 1위가 손석희 앵커가 되었었죠. 물론 국정농단의 강력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태블릿은. 근데 뭐 변희재나 이런 그 쓰레기 유튜버들은 마치 그게 태블릿이 모든 것인 마냥 거짓으로 보도하였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하였지만 태블릿이 큰 증거물이 되지는 않았죠. 네. 오히려 노승일님의 그런 독일에서의 삼성과 그 유착 관계에 관련된 그 서류가 오히려 더 강력한 네, 그 증거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 특검이 벌어진 다음에 그 검찰 조사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증거물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전에 네, 그 전에서부터 세월호 관련해서도 정말 열심히 보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정말 진심 어린 보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세월호에 분노하고 또 촛불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이 손석희 앵커의 그 그런 정말 시민의 편에서 보도하는 그 모습에 감동받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승자 가족 볼까요? 대표단이 진도체육관에서 오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저희가 예고까지 뉴스 직전에 해드려서 네, 이 장면이죠. 바로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연결하려던 분은 저희가 며칠 전에 처음으로 가족 중에 한 분을 연결했었죠. 김중렬 씨를 오늘 며칠 만에 다시 연결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시작할 때 바로 그 뉴스 시작하면서 저한테 들려온 소식은 김중렬 씨의 그 따님이 시신이 발견돼서 연결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김중렬 씨께서 목소리 저희 떨고 제작진하고 얘기 나눌 때에는 2, 3일 내에 구조를 맞춰달라는 것은 2, 3일 내에 만일 안 되면 배를 인양해도 좋다라는. 네. 목소리까지 떨시면서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김초훈님 TV에서도 이렇게 그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셨고, 그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그런 손석희 사장은 왜 갑자기 얼굴이 흑빛이 되었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나왔었고, 그때 전 중앙일보 기자셨고, 중앙일보에 대한 그런 부패한 그런 그 당시에 그 기자, 그 언론사의 그런 쓴 단면을 얘기 많이 이제 폭로하시기도 했던, 그 얘기하시기도 하고 고백하시기도 했던 고일석 기자님의 그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보도 부문에 대한 사장 그 인사 이동에 대한 그 거기서부터 뭔가 손석희가 탈손석희화 되고 있다. 또 그 기자들 사이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고 깊이 그거를 이게 이제 매우 신뢰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미디어 조직, 중앙 미디어 조직이라는 이 조직에 대해서 그분이 매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뼈저리게 그런 형태를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를, 또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홍석현이 그 중앙일보 대표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삼성의 떡검과 관련해서 상당한 특수한 검찰 구성원과 상당한 특수한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 얘기를 했고, 저는 그런데 당시 예전에 이제 그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홍석현 이분이 이제 직접 얘기를 했죠. 박근혜가 손석희 교체를 외압했던 그걸 폭로하기도 했었죠.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손석희 그 JTBC 뉴스를 관련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앵커를 바꿔라. 네, 그걸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다. 네. 그런 얘기가 오가는, 하여튼 그 당시에 충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손석희 JTBC 사장이 이제 뭐고 승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디테일하게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저도 그렇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중앙일보 있는 것도 아니고 JTBC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신문 기사에 포인트를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면 어느 정도 분위기를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다른 유튜버들하고 다르게 약간 여기에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파보기로 했어요. 뭐냐면 손석희 JTBC 대표이사로 승진했다는, 네, 대표이사로 승진하면서 승진하였고, 홍정도는 이제 홍석현 그분의 아들이죠.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아들인 홍정도 이분이 이제 자기 아들이 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JTBC 상에서는 상당히 색다른 내용의 방송들과 뉴스의 방향을 지침을 이끌어내기도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나이도 젊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중앙홀디스와 중앙일보 JTBC 대표이사였고, 또 이제 중앙일보 발행인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대표이사를 하면서 승진하면서 지금 보시면 경경철 총괄 부사장 산에 보도 총괄을 편제하기로 했다. 보도는 한마디로 겸하게 된다는 말과 똑같죠. 편제하게 된다는 말은.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게 될 수가 있죠. 모든 그 시선을 쏟을 수는 없는. 그런데 이분이 손석희 앵커가 이제 보도 총괄 편제하기로 하면서 누가 편집국장이 되고 가장 보도국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는, 기자들을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는 그 인물이 누가 됐느냐 보시면, 기존의 중앙일보 JTBC 대표이사는 고문직을 옮겼습니다. 고문직은
네, 고문직으로 온 사람 옮겼고, 뭐, 다, 고문직이 또 승진이죠, 어떻게 보면. 김교준 중앙일보 대표이사 겸 발행인은 중앙일보 상근 고문직, 그리고 김수길 JTBC 대표이사는 JTBC 상근 고문직으로 위촉됐다고 나왔습니다. 상근 고문직에 이것도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신임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박승희 중앙일보 플러스 썬데이 국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신입 편집국장 박승희 이 사람에 대해 조금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교준, 예, 이 사람도 둘 다 약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김수길 이분도 조금 저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한번 구글이나 이런 거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먼저 이제 지금 보도국장 같은 경우는 이상복 보도국장은 우리가 그 정치부 회의 이분이죠. 네. 이분 많이 인기도 많이 끌으셨죠. 이분 이제 스포트라이트 이규현 그분하고도 이제 같이 그 중앙일보 기획 취재팀 같이 하셨구나. 네. 그분하고 제 동기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편집국장과 이 고문은 어떤 그 보도에 있어서 어떠한 제안을 하거나 그에 대해서 충고를 해줄 수 있는데, 저는 그 고문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사람의 인물의 특징을 보면 저는 알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대부분 중앙일보 쪽에서 많이 넘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네, 거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도 있어요. 어떤 이제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면 중앙일보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김교준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김교준에 한번 쳐보면 요 기사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예전에 어떤 중앙일보 예전 전직 기자가 페이스북에 자기가 반성글을 올린 글이 있었죠. 자기가 2009년 연성 참사와 노무현 대통령 아들 기사를 보도를 했었을 때 자기가 보도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악의적인 내용을 보도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진주라는 이분께서 썼다고, 네, 했죠. 네, 그 당시 아들은 아주 비싼 집에서 머물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실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다지 비싼 집도 아니었고 자동차도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었고, 네. 근데 이거는 데스크에서 모두 알았다. 그런데 어찌됐든 기사는 그렇게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앙일보에서 편집국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교준 중앙일보, 네, 김교준이라는 사람이었죠. 네. 자기는 전혀 알 수 없다. 네. 자기들은 전혀 그런 적이 없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하여튼 무조건 CD쯤이 떼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처음 듣는 얘기다. 네, 노건호 씨와 박원순 골프장 처음 듣는 얘기다. 내가 편집한 거는 맞지만 뭐 전혀 기억이 없다.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뭐 법적 조치는 대응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회사 명예가 훼손될 소지가 있지만 법적 대응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저는 여기서 오히려 당사자분께서 명예훼손을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법적 대응을 안 하는 것도 피하는 거에 하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 대응 하지, 그냥. 밝혀지게 그냥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박승희라는 이 사람, 신입 편집국장 박승희, 예, 바로 위에서 지시하는 박승희,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관훈 초청 토론회에서 관훈 클럽 총무가 됐어요. 지금 얼마 전에 이 박승희라는 이 사람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낙연 총리 관훈 초청 토론회 와가지고 이딴 말을 얘기했어요. 청와대 대통령 보좌하는 참모들 거의 대부분이 과거 운동권 출신인데 이들과 일을 해보니 일하는 방식에 일하는 아무 재정이 없다고 얘기했고, 이 사람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후에 팬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이 무슨 답변 한번 근사하겠다고 대통령 되고 그런 세상 아닙니다. 네, 하여튼 아주 기레기 같은, 나이를 그렇게 먹고 지금 이 사람이 중앙일보 신입 편집국장 됐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또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라는
그걸 이낙연 국무총리를 초청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조국 그 장관님 이사청문회 하기 전에 그 기자간담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자간담회 때 그 어린 그 기자들 나와가지고 마치 위에서 누가 시키는 데나 폰으로 보면서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죠. 예, 요즘 기자들 그렇게 제대로 된 기자들은 폰 보고 안 해요. 그 자기 메모하듯이 하거나 보고 자기가 읽지, 자기가 질문할 걸 준비했으면. 그 기레기들 진짜 나이도 얼마 안 처먹은 것들이. 근데 이 방송 편집인이 솔직히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그 조국 그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기자 간담회 했을 때 위에서 지시한 그 새끼들, 예, 그 인간들이, 저는 뒤에서 그 지시한 인간들이 이 편집인 협회에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꼭. 우선 이 박승희 이사람이 지금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됐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강도 높은 어떤 그 보완책을 강구를 할 것이고, 또 아직 우리 지표가 괜찮다고 판단을 하면은 경제 아마 얘기라고 그 현재 지금.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아마 경제와 관련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시각차가 크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실 실업률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총리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경제 지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명암이 뚜렷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밝은 것도 있지만 어두운 것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엄중하게 직시해야 되고. 생업에 목을 맨 이 질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하시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역대 대선을 보면 항상 그 시대 정신을 이제 그 시대 정신을 이제 정확하게. 네,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면 여기 아까 박승희 이 사람이 아까 뭐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경제가 어려운 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경제 시선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시점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거지. 네. 계속 경제가 어렵다는 식으로 때리잖아요. 네. 시내 나가보고 대구나 부산 이렇게 시나 사람 터져 나가거든요, 솔직히. 벌 사람은 다 벌어요. 왼차 막 다 사고 막. 뭐가 경제가 어렵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지금 노동하는 그런 일반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운데 얘네들이 그런 걸 쓸 자격이 되나요? 네. 최저임금 가지고 하면서 경제가 어렵다면서 젊은 청년들이 힘들다고 개사고. 미친 거죠, 하여튼 이런 기레기, 그 조중동에 있는 그 기레기 그 기자들이 지금 JTBC를 거의 장악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지금 휴가라고 이제 손석희 사장은 또 이제 갔지만, 또 얼마 전에 참 어이가 없는 게 마침 또 6일 청문회 당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날 16시간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네. 이게 지금 조사받은 이게 뭐냐면 그 김웅 기자인가 이거 그 공갈 미수 관련해 조사를 받았는데, 솔직히 이 사건은 2월 3월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조사를 11시간인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미 그 기간이 엄청 지난 이 시점에 조사를 16시간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심각하게 의심됩니다, 이거. 네, 심각하게 의심되고, 지금 JTBC의 이런 상황을 솔직히 저는 이 인사권에 대해서 이 인사 이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다고 보거든요.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이 영상을 한번 손석희 앵커분께서도 직접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상이 아닐까. 네. 저는
네, 마지막으로 보지만 노회찬 의원도 어떻게 보면 이 정치 검찰에 대한 그 압박으로 비생당하셨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사태를 겪고 있는 동갑내기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이 노회찬 의원님의 이런 이 희생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손석희 그 기자님, 손석희님은 제 생각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중앙일보화 되어가고 있는 이 언론사를 기레기화 되어가고 있는 이 JTBC를 벗어나느냐. 네. 갈 때 맞습니다. 저 MBC 다시 돌아가도 되고, 네. 새로운 언론사를 차려도 됩니다. 돌아가느냐, 아니면, 저는 지금의 그 어릴 적, 그 손석희 그 앵커분이 그 젊었을 때 MBC의 쌀 협상과 관련해서 그 우루과이 라운드 그때 쌀 협상과 관련해서 그 관련된 그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당시 청와대에서 하지 마라 라는 그것 때문에 그 노조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까지 됐던, 그때도 자기는 떳떳하게 나는 방송했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구속했던 그 표정, 그 당시 젊었을 때 그 당당했던 그 모습, 지금의 얼마 전에 세월호 아이들을 생각했던 그 마음, 그리고 동지를 생각하는 그 앞과 뒤가 같은 사람, 그걸 생각하신다면 강한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 편에서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편에 계셨던 이분마저도 지금 회색빛이 돌고 있는 이 지금 엄청난 상황, 네, 이 국민의 촛불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더 검찰을 더욱 처단해야 되고 검찰 개혁을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곧 그 저녁에 뉴스룸을 보면 알겠죠. 보면 아마 오늘 뭔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네. 변하지 않더라도 국민은 또 검찰 개혁을 항상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